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2년 차 아내 입장입니다. 선생님 영상 다 찾아보고 많은 도움받고 위로받고 있지만 아직 포기가 안 된 마음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시어머니를 싫어합니다. 결혼 후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시 어른들도 인정하셨고요. 남편은 나이에 맞지 않게 시 어른들과 똑같은 조선시대 마인드라 저에게 양가일, 집안일, 육아 다 맡겼습니다. 문제는 전화였습니다.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 이틀, 3일 지나면 당장 전화해서 왜 전화 안 하냐. 한 번 통화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런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내가 병드는지도 모르게 하다가 4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이신 엄마는 치매시고 남편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고 큰애는 사춘기에 매일 죽고 싶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 안 하고 자기 받들지 않는다고 전화로 쌩 난리를 피우고 너 때문에 죽니 사니 쌩쇼를 하시더군요. 친정 얘기하는 것도 섭섭하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편,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집안에 난리가 나고 며느리 주제에 대든다는 거였습니다. 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전화번호 다 지우고 수신 차단했습니다. 명절과 생신에는 갑니다. 그거 역시 저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더 이상 분란 만들지 않으려고 갑니다. 시아버지가 서울 병원 가실 때면 저희 집에도 오시고요.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기억이 너무 아프고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건가 싶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편이 필요하고 위로받고 싶다. 왜 아무런 말을 안 하냐. 돌아오는 대답은 나도 힘들다.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냐 입니다. 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차분히 내 입장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했더니 결론은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간에서 시어른들 화내는 거 받아주고 손아래 시누이 화내는 거 받아주고 그거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가서 더 오래 있다 오자, 시집 근처 간 김에 들르자 말 안 한 게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저한테 바라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만 피력합니다. 저의 아픔은 그 사람에겐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되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아, 이 사람이랑 나는 아이들 아빠, 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로 남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자고 마음 먹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지나온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대화는 평행선이라 나는 내 힘듦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해하고 위로받길 원합니다. 저는 피해자니까요. 일진들에게 학폭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 사람은 그 일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본인 부모 때문인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네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맞는데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22년인 거예요. 22년 동안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지내셨다라는 거. 나는 정말 너무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내 몫이고 내 감당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오히려 나를 집단 폭행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다 챙기고 마음을 알아주고 애들은 당연히 또 돌봐야 되니까 애들한테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연자분이 보여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글 하단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맞는데 라고 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같은 내가 지금 계속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유지는 하실 생각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든 어쨌든 간에 22년 동안 해온 게 지금 사연자님한테는 그냥 내 삶의 하나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낸 내용인 거는 맞아요. 그게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너무 큰 범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는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인 거를 너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모님 중심 가정이잖아요. 시댁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고가 이 사연자님의 남편분 머리에는 아주 그냥 딱 박혀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부가 없죠. 중요한 거는 지금 남편도 나도 부부가 통으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보 나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패턴인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사연자님 이 영상을 꼭 남편하고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로 부부 중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분화돼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국밥이 돼서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렇게 왜 살아야지 되는 거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보 나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힘들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그냥 또 이만큼 더 떨어져서 더 나무를 대야지 되는 거야. 근데 영상에서 얘기하는 걸 여보 봐봐. 여보 나 힘들어. 아 그래. 아유 우리 당신 힘들지. 당신 너무너무 힘들지. 얼마나 고돼. 정말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당신만한 며느리 없지. 얼마나 힘들겠어.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쓰담쓰담.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텀 쉬고 근데 여보 정말 나도 진 빠지고 너무 힘들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라고 하면 부인이 한번 위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정말 당신 너무너무 힘들지. 당신 정말 짐 빼는 거 내가 너무 이해하지. 우리 시부모님한테 당신만은 아들이 없고 정말 당신 같은 오빠가 없지. 정말 당신 너무 안쓰럽지. 그래도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여보 나한테도 당신이 중요하지. 이렇게 뭔가 두 분이서 자력으로 자생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탄탄히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된다고 하면 부모님에 대한 거라든지 더 필요 없는 이 시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경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줄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도 그렇고 지금 부인도 그렇고 이상한 데 가서 인정 욕구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시부모님한테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없애면서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막 시부모님한테 뭔가를 해요. 이거 지금 밑선을 뭐 움직이는 거죠? 인정 욕구예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지만 전혀 정서적 분화 없이 내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 비스무리하게 좀 돌아가는 좀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상한 존재감과 인정 욕구거든요. 이건 지금 두 분 다 그 인정 욕구, 뭔가 내면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적이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효도와 효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에서 정말 자기 존재감과 외부에서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사실 지금 빈 마음이거든요. 그 빈 마음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딱 덮어놓고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효도와 효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부부가 너무 안쓰러워요. 부인이 남편한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두들겨 봤어요. 난 정말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부당하고 억울하다. 나는 정말 당신한테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소지는 잘 찾아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남편이 별 생각이 없어요. 왜? 나는 내 세계가 너무 힘들어. 일도 해야지 되고 전체 집안에 대한 어떤 분란. 제가 정말 더 기암찬 일은 명절에 가서 더 오래 있다 오자 얘기 안 했고 당신 본가 근처에 갔을 때 들르자라는 얘기를 안 한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배려한 거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며느리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진한 이 부모님 중심 사고에서 남편은 도통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개인 상담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 비난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망, 뭐 비난, 공격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의식 구조에서는요, 진짜 진지해요. 그게 자식의 도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스럽고요. 며느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해요. 고정화되어 있는 그 생각이 남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건지를 잘 찾아서 남편이 스스로가 이해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그 통찰 영역을 가셔야지, 옆에 있는 부인이 계속해서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들 그거는 분란과, 특히 부인 입장에서는 상심과 실망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부딪혀 가는 거거든요. 한 축은 지금 부인이 놨거든요. 더 이상은 이제 숙제 전화는 아예 그냥 끝났고 본인 목소리를 조금은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지금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거의 골맞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통찰이 훨씬 부인을 많이 그래도 숨쉬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망스러운 남편도 남편이지만 상담을 하다가 보면 내가 나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셀프를 해결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좀 덜어내게 되면 내가 나한테 이제 좀 맑아지거든요. 맑게 되면 남편을 보는 시각도 점점 또 달라질 것 같고, 부인이 달라지게 되면 이 영향을 남편이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저렇게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건 제가 늘 대부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많은 자락을 깔아줬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지난 22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상담이 시작이 되면 사연자님이 사연자님한테 훨씬 더 섭섭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남편한테 섭섭한 것보다 내가 나한테 섭섭한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배우자가 나하고 지금 뭐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게 되면 분명히 남편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방향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남편도 결혼 생활을 그만두거나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럴 생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먼저, 사연자님 먼저 개인 상담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막 숨도 차고 막 오그라드는 이런 심정도 막 느끼게 되고 이런데, 정말 우리 사연자님 지난 22년 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뭐 위로를 한다고 이게 위로가 정말 사연자님한테 뭐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스무리한 경험은 저도 있어서 너무 알죠. 너무너무 알고, 그 부당하고 그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은 제가 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한국 사회 전반적 의식은, 그거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왔었다라는 거를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나한테 더 이상 섭섭하지 않게 하고, 내가 나를 더 지켜주고, 내가 나를 더 위로해주는 그런 사연자님이 되실 수 있다는 그 생각하시면서 행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